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는 인간 행동의 동인, 즉 직접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나, 인간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 오늘 행동과학론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행동의 동인, 즉 여러분 교재 35페이지의 교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 행동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즉 우리가 인간으로서 움직여야 되는, 또 자발적이든 타의적이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내 심리적인 요소에 의해서 움직이든 무의식에서 움직이는 그런 전체적인 그 행동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욕구 중에서 어떤 욕구가 최강의 욕구인지 여부가 행동 결정을 하는 어떤 변수가 된다. 좀 말이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행동 개념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행동은 인간의 신체적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아까 말씀드렸던 정신적 활동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그러니까 신체적 움직임뿐만이 내가 어떤 이 신체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에서 활동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 행동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행동은 우리의 내적 또는 외적 자극에 대한 유기체의 반응을 의미한다. 여러분, 행동의 개념이라 우리가 이제 우리 그 교재가 제목이 인간 행동의 이해인데, 자, 우리가 이제 그러한 인간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 접근에서, 이론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이론적이다 보니까 조금 지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학문적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여기에 대한 신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중간중간에 체크하셔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조금 더 설명을 받고 싶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셔서 댓글이나 또는 여러분들 동영상 그 밑에 다는데 댓글 있죠. 거기다가 해놓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동이라고 하는 건 내적인 거 또는 외적인 자극에 대한 유기체의 반응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좀 우리가 공부하는 이론적 근거에 의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행동에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행동뿐만이 아니라 무의식적이고 반사적인 행동도 포함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이제 행동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그냥 말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학구적인 판단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행동은 내적 또는 외적 자극에 대한 유기체 반응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셨죠?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이고 반사적인 행동도 이것을 행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제 같이 하고 있다가 친구라도 동료 지인들 앞에서 얘기하고 있다가 얼른 이렇게 손을 들면 어때요? 상대방이 무의식적으로 피한다든가 아니면 방어하는 습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행동의 그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제 심리학에서는 관찰 가능한 어떤 외현적 행동과 내적인 정신 과정을 모두 행동의 범주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인 면에서는 조금 좀 세부적인 어떤 행동 측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행동으로 그 행동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동은요, 지금 행동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행동은 개인의 성격이라든지 유전인자 또는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건 좀 심리학적인 문제인데요. 행동의 그게 이제 유전이나 환경 등의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다고 했는데, 자, 이것도 이해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릴 때 또 형들이나 또 부모한테 또 학대를 받거나 또 구타 속에 자랐다면 이것이 성인이 돼서 조금만 이렇게 손을 들더라도 아주 과민 방향으로 이렇게 방어적인 입장, 이런 것들을 취하는 사람이 있고요. 늘 평온한 가운데 어떤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던 사람들은 뭐 이 정도 손을 들더라도 자기 의견을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지, 이것으로 자기를 때린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심리학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행동은 개인의 성격이라든지 또 유전,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됩니다. 그래서 행동의 크기라든지 행동이 작은 거, 또 마음이 소심한 거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나의 신체적인 나의 어떤 환경 속에서 형성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개인의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요건이나 특별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조금 소심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정말 다소곳하게 이렇게 뭐 살살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조금 뭐라 그러죠, 외향적이거나 또 그런 사람들은 이 액션을 크게 하고 목소리 톤도 이제 높아진다, 이제 이렇게 어떤 성격이나 유전적인 요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DNA라고 그럴까요? 그래도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관점에서 행동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돼야 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행동은 단순한 신체적 반응을 넘어 인간의 모든 내적, 외적 활동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 다양한 욕구 중에서 어떤 욕구가 최강의 욕구인지 여부가 행동을 결정하는 변수가 된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그 인간 행동의 이해를 위한 전제로서 주요 전제는 이제 이렇습니다. 인간 행동의 이해를 위한 전제. 인간 행동은 원인이 있죠. 같은 상황이라도 행동 유형은 다르게 나타난다. 아까 제가 전제에 말씀드렸죠. 그죠? 같은 상황이라도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 그냥 어떤 제스처로 보는 사람이 있고, 요 정도 손을 들었는데 자기를 해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살아온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성격이라든지 그런 곳에 이제 있다 이거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 구조 측면에서 본다면
첫째는 이제 심리적 요인에 의한 거고요. 또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한 거고, 인간이 가진 어떤 역사성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그 인간 행동의 이해를 위한 주요 전제는 환경과 상호작용. 인간은 환경과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행동은 단순히 개인의 내적 요인만이 아닌 환경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간 행동의 이해를 위한 전제는 두 번째로 이제 다차원적인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 인간 행동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 등 다양한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 이해를 우리가 이제 그 상대방이 또는 동료나 지인이나 친구들에 대한 행동을 이해하기 전제 조건은 나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의 상호작용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다차원적 접근으로 봤을 때 인간 행동은 신체적, 나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신체적이라든지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 등 다양한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친구들의 행동, 친구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나만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 해요? 환경과의 상호작용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간 행동의 이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해라고 얘기하지만, 이해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표면에 나타나 있는 그 부분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의 그 뒤에는요, 여러 가지 인과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한,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인과관계, 즉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까지를 알아야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그러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경과 상호작용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차원적 접근을 예를 들어서 어떤 측면에서 다양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또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발달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이제 발달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 행동은 전생에 걸친,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걸친 발달 과정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발달 관점을 모르면요, 그 사람의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를 하고, 상대방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간 행동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전제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의 기능성으로는 행동은 특정 목적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또는 이는 의식 또는 무의식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개인차에 대한 고려를 봐야 됩니다. 개인차에 대한 고려는 그 인간의 고유한 특성, 그다음에 경험, 성격 등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개인의 격차, 즉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나 경험, 성격 등을 이해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다 똑같을 수가 없죠. 우리가 예를 든다면 혈액형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을 100%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혈액형이 대체적인 어떤 통계학적인 수치일 뿐이지, 그 혈액형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에 어렵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또한 MBTI라고 하는 성격 검사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이다라고 100% 적용하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나 경험, 성격 등을 잘 고려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인간 행동의 이해를 위한
그런 전제 조건 하나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평균치는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차를 고려하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나 성격이나 경험들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는데 다만 혈액형으로 그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는 확률은 약 20에서 25%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혈액형을 그걸 가지고 A형이다, B형, 우리가 이제 그 혈액형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혈액형은 그 부모의 혈액형과 그 부모님의, 그러니까 우리 선조의 혈액형, 최소한 2, 3대까지의 혈액형을 볼 수 있다면, 현재 나의 혈액형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A형이라고 얘기한다고 치면, A형도 AA형이 있고, AO형이 있고, AB형에, B에 가까운 A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A형이라고 한다고 해도 전부 A형은 소심하고, 소극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A형을 준 DNA, 즉, 위의 DNA 부모님의 성격이 예를 들어서 A형과 O형의 부모로 해서 A형인 내가 태어났다고 한다면 나는 AA형일 수도 있고 AO형일 수도 있습니다. AA형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A형이라고 얘기하지만 AO형은 O형의 피가 많이 가미되어 있어서 마치 O형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A형이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런 것은 조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차의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된다.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경험이라든지 성격 등을 고려를 해서 인간 행동의 이해를 받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잡성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행동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복잡성에 대한 인정.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남성과 여성으로 했었을 때 남성이 여성을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이 복잡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생각도 깊고 여러 가지 멀티플 합니다. 이렇게 하나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멀티플이라는 건 여성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다리미질을 하면서 통화가 가능하고 TV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능하다고 하는 게 여성들의 그 어떤 구조적인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이제 남자의 대표적인 저는 예를 들어서 책을 읽을 때 다른 행동을 못 합니다. 즉 신문을 볼 때는 신문에 집중해서 사실 다른 일을 못 합니다. 근데 여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신문을 보면서 TV도 보고요. 신문을 보면서 전화도 통화를 하고요. 신문을 보면서 남편의 출퇴근, 아이들의 등하교를 참견합니다. 이 정도로 대단히 멀티플한 게 여성이라서 그래서 인간의 행동이라는 건 매우 복잡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여성을 이해할 때는 충분한 사고력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어떤 인과관계에 대한 것들이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들을 어떤 개인차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잡성,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되게 이제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관찰 가능성. 행동은 이제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관찰을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행동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찰을 하고 그랬을 때. 그리고 많은 행동은 학습을 통해서 획득되고요. 환경적 결과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습적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손을 들고 길을 건너갑니다. 우리들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배운 어떤 학습적 을 통해서 획득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그것이 이제 지속되고 그런 환경적 결과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그런 어떤 결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 행동의 이해를 위한 전제들은요. 이 전제들을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행동의 기능성이라든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든지 다차원적 접근이라든지 발달적 작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론적 접근에 의한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형태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행동의 본질에서 우리가 인간 행동의 이해를 위하기 위한 전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만 이제 제목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생리 구조 측면인데, 이게 이제 어떤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가 어떤 거예요? 다른 모든 동물과 같이 인간도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하고 또 종족 보존을 위한 행위를 하며 더위와 추위를 피하기 위한 행위를 한다고 본다.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은 어떤 생리구조 측면에서 행동을 한다. 조금 전에는 이제 우리가 그 행동에 대한 이해를 배웠다면 우리가 왜 행동을 하는지 생리구조 측면에서 더위와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 이것도 행동이고요. 또 종족 보존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행동으로 본다. 그래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 이런 것도 행동이고 그래서 포괄적인 그 생리구조 측면에서 이것을 전부 행동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인간 행동의 성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간 행동의 성질은 첫째로 인간 행동은 심리작용과 생물학적 조건과 환경의 상호작용 및 결합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인간 행동의 성질. 인간 행동의 주요한 성질은요, 복잡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 행동은 단순한 자극과 반응의 결과가 아니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인간 행동이라고 하는 그 주요 성질에서는 그 어떤 복잡성과 다양성이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의도성과 목적성이 있는데 인간의 행동은 대부분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그냥 물론 좀 그 실내가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목류병 아시잖아요. 목류병을 보면 이건 목류병은 인간의 행동은 대부분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어떤 그 거시적 측면에서 본다면 그냥 아무 의도나 목적이 없어요. 그죠? 그냥 목류병은 일어나서 어떤 정신적인 세계가 좀 다른 그런 이러한 어떤 예외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인간의 행동은 대부분 어때요? 의도나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일어서기 위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 물건을 가지러 갔을 때 움직이는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인간의 어떤 목적성이 있는 거죠. 그죠? 목적이 있었고 어떤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쪽에 이동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어떤 우리가 인간 행동의 주요 성질이다. 그리고 어떤 그 상황 의존성이라고 있는데요. 같은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다른 행동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인간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상황에 대한 의존성이 다르다. 그 다음에 학습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행동은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과 어떤 도의, 예절 뭐 이런 것을 교육을 잘 받은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어떤 학습 가능성, 즉 인간의 행동은 통해서 변화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악하게 산 사람이라도 악하게 행동했던 사람. 그래서 이제 교정 시설이라는 게 있고 교정을 한다. 이제 그 수감하는 죄를 짓고 수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인간 행동의 성질, 즉 학습 가능성을 통해서 교화시키는 거죠. 자꾸 좋은 예절과 윤리와 이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또 종교적인 힘을 빌려서 학습 가능한 그 인간 행동의 성질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성. 예를 들어서 같은 상황에서도 개인에 따라서 다른 행동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살아온 아까 말씀드렸던 여태까지 살아온 환경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유전자적인 입장 또 DNA로 받은 그러한 성격들 그런 것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조절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의식적으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동물입니다. 동물은 어떤 행동을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물은 그 훈련에 의해서 통제하고 조절받을 수는 있죠.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의식적으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인간 행동의 내용의 성질은 이렇게 통제하고 의식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은 언어와 같은 상징을 통해서 복잡한 의미를 전달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행동의 성질을 보면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시키고 또 그 사람들에 의해서 뭔가를 들어서 지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인간 행동의 성질로 본다면 그 인간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행동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또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동은 어떤 창조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치 지향성이 있다. 인간의 행동은 개인이나 사회의 가치관에 의해 영향을 받죠. 상대방, 그래서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이제 좋은 친구를 만나라, 또 좋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라. 왜냐하면 그 개인이나 늘 그 여러 가지 그 주위 환경에 의해서 사회의 가치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또는 뭐 좋은 사람들한테는
가능하면 나쁜 드라마나 또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좋지 못한 내용들을 담은 어떤 프로그램은 우리 청소년들이나 또는 미성년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래서 사회의 가치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질들로 인해서, 인간 행동의 성질들로 인해서 인간 행동은 매우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 행동을 하는 지금 몇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지만, 정말 이것은 매우 복잡하고 예측하기가 힘든 거죠. 정말 지금 이제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 많은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근데 정말 인간 행동의 성질, 인간 행동에 대한 성질들로 인해서 인간 행동이 매우 복잡하고 정말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걸 늘 느낍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튼 인간 행동의 성질,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인간 행동의 방향은 어떤가요? 인간 행동의 이제 어떤 행동 결정의 성립 조건이라든지 그런 거는 어떤지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행동의 방향은 어떤가? 네. 인간 행동의 방향으로서는 인간의 행동은요, 대부분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성과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요 교재 앞에 인간 행동의 방향은, 이 방향은요, 행동 결정의 성립 조건으로서 행동은 먼저 내부적인 조건이 성립돼야 한다. 즉, 행동하는 사람의 감정과 관심, 욕망을 말하는데, 행동은 먼저 내부적인 조건이 성립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부적인에서 나오는 것이 외적으로 옮겨가는 것, 즉 행동하는 사람의 감정과 관심, 욕망을 말하는데, 이런 것에 의해서 인간 행동의 방향이 정해진다. 그리고 이제 외부적인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 즉 행동이 이러한 외적 환경 기관에서 좋은 영향을 볼 수 있게 좋은 방법을 가져올 수 있는가를 고려해 봐야 된다. 이렇습니다. 행동의 동기가 되는 욕구나 목표를 달성하기에 특정 방향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목적과 의도성이 있는 행동입니다. 그 방향이고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환경과 상호작용의 결과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 어떤 환경과의 상호작용. 이런 말을 좀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알기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행동의 방향이 결정되고 조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내가 주어진 상황, 나만이 가지고 있는 조건, 이런 거를 가지고서 어떤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학습 경험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인간은 우리의 행동은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고 변화를 하죠. 그래서 과거의 경험과 학습 내용, 학습된 내용이 현재와 미래의 행동 방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조금 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던가, 열악한 환경이죠. 자랐을 때 현재의 성질, 그러니까 행동은 그 영향을 받게 돼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은 그리고
과거가 어떻게 살아왔고, 그래서 지난 과거들 또는 이제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그 사람의 족보를 따지고 그 사람들의 과거에 이런 것을 따진다라고 하는 게 아주 의미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과 학습한 내용이 현재와 미래 행동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옳고 바르고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미래에도, 아니 현재에도, 과거에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그런 어떤 그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자기 삶을, 즉 행동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이나 사회의 가치관과 신념이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가치관과 신념이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가치관이 좋은 사람들은 정말 행동도 바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조절과 자신의 행동을 의식적으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인간은 동물하고 달라서요. 즉 다시 말하면 주어진 상황에서 여러 대안 중 특정 행동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 조절이 가능해서 그 조절 가운데에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의식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데에서 나오는 건데, 이러한 능력, 주어진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특정 행동을 한 것 중에서 이런 그 분노 조절 장애에 있는 분들은 늘 그 후회를 하고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대안 중에 특정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 행동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요, 인간 행동의 방향은 그 사회의 문화와 규범, 그리고 기대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도 인간 행동의 방향은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발달 관계에 따른 변화를 보면요, 인간의 행동 방향은 전 생애에 걸쳐 발달 과정에서 따라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인간 행동의 방향은 정말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라든지 배움이라든지 어떤 자기에 대한 인격적인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이러한 것들이 학습되어지고 그 다음에 가정으로부터 교육되어져 있는 그런 것에 의해서 인간 행동의 방향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행동 과정이나 행동의 결과 또는 성과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과정. 이 행동 과정은요, 선한 목적을 위해 행동을 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성과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성실해야 된다. 행동 과정에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행동을 하더라도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성과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성실해야 된다. 자, 그리고 행동의 결과 또는 성과. 행동의 결과, 우리가 이제 한 행동에 대한 결과 또는 그 성과는 어떻게 보느냐면, 인간 행동의 궁극적인 평가 대상으로서 어떤 성과는 그 성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결과를 판단하는 그런 것을 실현하는 데 있다. 행동의 결과, 성이다. 자, 그러면 행동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서
그 행동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한 기대는 뭔가? 행동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대한 기대는 무엇인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이 일어나는 주요 이유는요, 보통 행동이 일어나는,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행동이 일어나는 이유, 첫 번째로는요, 생물학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 의의를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브룸이라는 사람이 인간 행동 방향은 유의성, 기대감, 수단성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기대 형성의 결정 요소들 중에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만, 요거는 기대에 대한, 기대라는 건 뭐예요? 내가 뭔가를 생각하면서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기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대를 그냥 학문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인간 행동 방향은 유의성, 기대감, 수단성, 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무슨 말인가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형성의 결정, 이거 볼까요? 이제 기대에 대한 의의는 우리가 이렇게 인간 수단성, 그러니까 인간 행동의 방향, 유의성과 기대감, 그리고 수단성,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인간 행동이 일어나는 주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인간 행동이 일어나는 주요 이유. 인간 행동이 일어나는 주요 이유. 여기에 이제 제목에, 여기에 이제 인간 행동이 일어나는 주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서 인간 행동이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생물학적 요인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유전적 특성, 그 다음에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 그러니까 뇌의 구조와 기능에 따라서 인간 행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도 일어나죠. 심리적 요인. 동기나 어떤 욕구, 감정과 정서, 인지와 사고 과정, 그 다음에 과거 경험의 학습에 따라서 그런 심리적 요인에 따라서 인간 행동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인 요인이 있어요. 사회 문화적인 요인은 가족과 양육의 환경 또는 또래 집단의 영향, 친구들끼리 요즘에는 이제 중학교에서 뭐 사춘기를 맞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또래 집단의 영향에 의해서 인간 행동이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면 좋게도 일어나고 아주 악하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 문화적 요인을 정부에서 캠페인하고 홍보하고 하는 것들이 어때요? 또래 집단에 영향을 준다든지 가족과 양육 환경을 좀 좋게 해서 우리가 인간 행동이 선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그런,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요인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커버를 하고 그 요인들을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까라고 하는 것에 정부에서는 이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간 행동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상황적인 요인이 있어요. 현재 환경적 자극이라든지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어요. 또 내가 지금 빚에 시달리고 있어요. 또 내가 젊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와의 어떤 그 배우자와의 어떤 그 상황적,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적 요인에 의해서 인간 행동이 일어나는 이유이다,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발달적 요인으로서는 연령에 따른 발달 단계, 발달적 요인은 생애 주기별로 그 과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 행동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서 의식적, 무의식적 동기로 의식적인 의도와 목표가 있고요. 무의식적인 욕구와 충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동기 가운데서 인간 행동이 일어나고요. 근데 자아 실현 욕구가 있는데 성장과 자기 실현을 향한 내적 동기, 이런 것들이 인간 행동을 일어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서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고 형성합니다. 따라서 인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기대 형성, 이제 지금 인간 행동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한 기대 형성의 결정 요소는 그럼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형성의 요소는 경험에 의한 기대 형성의 결정 요소도 어떤 기대에 의해서 정의 효과를 가진 경험을 가졌다면 그 다음에는 긍정적 기대를 가지고 기대를 하고 부의 효과를 가진 경험을 가졌다면 부정적인 기대를 한다. 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지 마이너스의 그 효과를 가진 나쁜 어떤 손해적인 효과를 가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상황은 어떠하? 기대를 형성하는 결정 요소는 현재 상황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한 판단에 따라 기대할 수 있다. 기대 형성의 결정 요소로서는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따라서 기대 형성의 결정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볼게요. 세 번째로 또 기대 형성의 결정 요소 세 번째, 정보가 있습니다. 타인과 정보인데요. 타인과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정보를 얻으면서 가상적인 기대 규범을 확보한다. 그래서 정보에 의한 것들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퍼스널리티, 개별이죠. 개인의 퍼스널리티가 낙관적인가, 비관적인가, 능동적인가, 그렇지 않으면 수동적인가에 따라서 어떤 그 방향이, 그러니까 개인적인 방향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이제 기대 형성의 과정. 기대 형성의 과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넘어갈게요. 기대 형성의 과정은 두 가지 측면을 보는데요. 하나는 결과와 자극에 의해서, 결과는 이제 보상으로 이어지고 보상은 다시 또 기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 외적인 자극에 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기대를 하게 되는 것도 기대 형성의 과정의 두 가지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의 범위를 전부를 0으로, 전부를 1로 보면 0과 1로 표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인간 행동이 일어나는 기대 형성의 과정과 기대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요거 지우고요. 다음 시간에는 브롬의 기대 이론의 기본적 구성 요인과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기대하고 수단성, 유의성,
그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하면 어떤 노력에 의한 그 수단성이 달라진다. 조금 이론적이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제가 다음에는 이제 인간 행동이 창의성에 대해서 다시 이 전 시간에 이제 창의성에 대해서 수업을 하다가 이제 다시 이론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재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요것을 서로 병합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지 않도록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